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내일이면 을미년 양띠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정치권이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해에는 정말 좋은 소식들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해에는 어떤 뉴스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뉴스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이죠. 네. 대선 승리 2주년을 맞이해서 친박계 중진 7명과 이 만찬을 가졌다 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당의 기류가 미묘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무성 대표를 제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선 승리 2주년을 짧게 자축한 뒤에 정윤회 씨 문건 파동 대응과 인적 쇄신 문제, 공무원 연금개혁 등 각종 정치 현황과 시중의 여론에 대해 이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주로 듣는 편이었다고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회동 내용이죠. 참석자 모두가 친박계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이 대통령 앞에서 김무성 대표 체제의 새누리당의 문제점을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발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네. 주요 당직이 비박으로 채워져 있어가지고 당청 소통이 안 된다. 경제 살리기 등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인데 국회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당 공식 지도부가 아닌 친박 핵심 인사들을 따로 불러서 현안을 논의한 이유는 앞으로 충성심 강한 친박 세력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 즉 친박 친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선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초청에서 빠진 것에 대해 네.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의원들과 대화하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 원론적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어진 기자들의 왜 초청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못되게 질문을 하느냐고 웃으며 답함으로써 불편한 심기를 애들러 표현했습니다. 네.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우선 7명이 초청된 것에 대해서 한 네티즌은 대통령은 숫자 7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네. 정권 초기에 7인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7인회? 예, 네. 있었죠. 또 세월호 사건 때는 7시간. 7시간. 예. 이번에 네. 또 7명만 초청했다면서 네. 숫자 7하고 도대체 무슨 인연이냐라는 댓글을 달았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만약에 노무현 정권 때 노 대통령이 친노만 따로 불러가지고 만찬했으면 모든 언론에서 하루 종일 난리가 났을 것이라면서 전 정권과 비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도자는 편가르기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견도 달았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친박계가 주축이된 모임이죠.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고 하는 대규모 송년 오찬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아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친박과 비박 사이가 지금. 그러니까는 그 청와대 초청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고 또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게 뭐 권력 투쟁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친박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모임에 앞서 기자들에게
김 대표가 내년엔 좀 더 많은 당내 소통을 하고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지금은 당이 민주적이 않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서 의원이 이렇게 먼저 판을 깔았고요. 모임이 시작되자 포럼 간사인 유기진 의원이 모두 발언해서 선명하지 못한 당청관계, 국민 역량과 관심을 분산시키는 개헌 논쟁, 당직 인사권을 사유화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비박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친박의 김 대표 때리기는 여기서 끝이지 않았고요. 네. 모임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는데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의 득표율은 29%였는데 29%였나요? 네. 예, 지금 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92%다. 거꾸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김무성 대표는 내가 반 이상 친박계 쪽에 당직을 내놨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박 측의 사당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기자들의 친박계에서 왜 민주적 당 운영을 주장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며 불편한 기색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친박계가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박을 견제하는 것은 우선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라는 것. 내년에 선거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크게 작용한 듯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당이 협력해서 국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현재 비박 지도부로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3년 차에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공천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김무성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장에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선임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친박계가 강력 반발했었는데 여의도 연구원은 공천의 핵심인 여론조사 결과 등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아,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곳이 그렇죠. 그런 곳이군요. 네. 근데 문제는 박세일 이사장이 친박이 아니고 비박계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네. 자칫 친박이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의 표시라는 것이죠. 이렇듯 새밑부터 친박이 비주류를 공격함으로써 앞으로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박계가 김 대표를 몰아세우고 이에 비주류가 반발하는 등 집권 중반기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결국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살밤을 보냈죠. 네. 구속 첫날 표정은 어땠답니까?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구치소에서 첫날을 보냈는데요. 네. 아무래도 재벌 오노가의 딸 구속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인들의 관심이 이제 많았었겠죠. 조 전 부사장은 어젯밤 남부구치소에 도착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건강진단과 간단한 목욕을 마치고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신입거실은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이라고 합니다. 4, 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데 조 전 부사장도 이곳에서 4, 5일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4, 5명 정도 정원이 되는 홍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네. 원칙대로 하겠다. 재벌과 자제라고 특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식사는 땅콩밥으로 달라고 해라. 감옥 생활한 무슨 뒤 밥이요? 땅콩밥. 아, 그런 밥이 있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감옥 생활한 뒤 부디 사람 돼서 돌아와라. 구치소 안에서 동생처럼 복수한다고 칼은 제발 갈지 말기를 이라는 대부분이 부정적 혹은 냉소적 의견을 달아주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치소 안에서 동생처럼 복수한다고 칼은 제발 갈지 말기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이죠. 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에게 이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복수하겠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조 전무는 언니인 조 전 부사장이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한 17일께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네. 밝혀졌습니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때 제출된 수사 자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전무가 누구를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네. 다만 조 전 부사장의 폭행, 폭언 등을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 등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이 문자 내용이 알려지자 여론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이에 조 전무는 트위터에다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제 문자 내용 기사 때문에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라면서 다 치기 어린 제 잘못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급하게 사과를 했네요. 네, 네티즌들은 그 언니의 그 동생이다. 무서워서 어디 살겠냐. 생각 자체가 일반인들과 다른 사람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이 자매를 매우 비난했고요. 또한 국민이 이제는 대한항공에 복수할 것이라면서 불매운동 등 소비자 운동에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새해에는 어떤 뉴스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새해에는 끔찍한 사건들 말고 서로 도와 행복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뉴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046번님의 문자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뉴스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십니다. 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예, 예상은 좀 되시겠지만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쪽으로는 문학에서 서창분기점까지 길게 밀리고요. 남동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들어가는 길 서평택에서 시작된 정체가 용담터널까지 무려 33km나 길게 밀립니다. 이후로도 광명역에서 금선까지 7km 답답하고요. 40km 총 답답하게 지납니다.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도 말할 나위 없이 밀리는데요. 외곽으로 가는 길, 도심으로 가는 길 꽉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신각 타종 행사 관련 차량으로 도심에서는 의정국로 을지로 방면으로 하위차로가 차단 중에 있고요. 관악로는 숭실대 입구역에서 상도역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어렵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출마자가 확정됐습니다. 한 명을 뽑는 당대표에는 5명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5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6명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수도권 3선이고 원내대표를 지낸 전병헌 의원도 최고위원회 출마사표를 던졌는데 오늘 정면 인터뷰 전병헌 의원 직접 연결해서 출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네, 우선 출마의 변을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30년 민주당원으로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한 제1야당으로 거듭나는데 저의 경험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과 시스템으로 재무장시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는 꼭 필요한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을 하실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주 강한 말씀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칙과 기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안한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기본 원칙인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사실을 좀 확실하게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예. 공천 제도를 사람과 계파가 공천하는 시스템에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공천할 수 있는 그런 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당이 매우 혼란스럽고 좀 전열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네. 당의 그 소위 시스템을 그 집권 대형으로 좀 질서 있게 정리를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집권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노력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게 혁명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기본과 원칙이 무너졌을 때 네.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자체가 예. 매우 중요한 기틀이고 혁명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혁명이나 혁신을 너무 먼 데서 찾을 일이 아니고 네. 그 우리 이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이 위기를 초래한 이유는 예.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문제 그리고 분열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정비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쇄신이고 혁신이고 혁명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당이 그걸 쉽게 할 수 없는 고질적인 많은 병폐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네.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고질적 병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그 당의 진로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른바 이 소위 계파 갈등과 예. 그것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 네. 또 그것이 결과되어 온 일종의 패배주의 문제 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정치와 우리 제1야당을 포함해서 우리 정치권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네. 20세기의 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문화가 네. 여전히 우리 당과 정치권을 주도하고 있는 이 문제가 네. 국민과 정치를 멀어지게 하고 특히 우리 당에 대한 불신을 더 많이 쌓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앞에 이제 개파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네. 당 대표에는 문재인 박지원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당에 뭐 3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두 사람은 제발 출마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했어요. 네. 이에서 이 개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 본인들은 뭐 개파 불식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30명이 되는 의원들의 그 요구가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의식이고 되게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어찌됐든 이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위 출마 당사자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승복이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번 당대표 경선 출마자들이 국민들과 당원들이 걱정이 많다라는 점을 특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걱정이 많아서 사실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으로 당대표에 나서라는 그런 많은 분들의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최고위원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와 같은 전당대회 후유증이라든지 갈등의 문제를 좀 완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에서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진행되고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후보자들이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박지원 의원 말고 이제 이인영, 조경태, 박주선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인터뷰들을 했었는데 박주선 의원은 엊그제 이 두 사람의 출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이들이 당선되면 개파 총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것은 이제 이미 예. 그 출사표를 던진 입장에서 네. 제가 특정한 입장을 거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네. 모두가 다 개파 청산을 하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네. 그 공언이 실천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네. 저 역시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또 그러한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에 그리고 패배주의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네.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스스로의 생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물리적인 그 연령의 세대 교체가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생각을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사회적인 진화와 진보에 따라서 맞는 생각과 행동 문화를 네.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계기와 전기로 만들기를 저는 바라고 있죠. 네. 밖에 있는 이들이나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내년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당이 쪼개지거나 네. 또는 무슨 다른 그 야권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당 깨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60년 역사 가운데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 30년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 민주당이 분열되거나 깨뜨리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네.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고요. 네. 또 제가 민주당을 30년 지켜오면서 당과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에서 쌓았던 경험과 지혜들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즉 제1야당이 힘을 모으고 통합을 해서 네. 전열을 가다듬어서 총선과 대선 승리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네.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전대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어떠한 그 분열이나 또는 그 분당의 그 씨앗도 네. 절대 막아내고 분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근데 아시다시피 밖에 지금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인사들이 모여서 신당을 만들자고 이미 공언을 하고 있고요. 정동영 의원도 거기에 가담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의 정체성하고 관련해서 차라리 이 정책과 이념에 따라서 분당을 하는 것이 더 옳다. 더군다나 또 호남 신당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최고위원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호남 신당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호남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민주 평화 개혁이 호남 정신이고 바로 그 민주 평화 개혁이 우리 민주당의 기본적인 가치이자 이념인데 이 호남 정신을 전국화하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 민주당 60년의 역사인데 오히려 그것을 호남 신고립주의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화적이고 반역사적인 퇴행적인 그런 생각이고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전남에서는 50%, 전북에서는 40%가 무소속이 당선됐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혁명적 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호남의 민심과 호남의 정신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면서 개혁을 해야 될 노릇이지 신호남 고립주의로 가는 것은 이것은 반역사적인 행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진보 정당과 관련해서는 건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뼈와 살을 깎는 그런 그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네. 생활 진보를 실현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실력과 건강성을 갖추어서 생활 진보 정치 정당으로서 재건하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자극제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주선 의원하고 인터뷰를 그제 했었는데요. 네. 그 앞으로 이 정책과 노선 이념이 다른 정당하고는 무리하게 선거 연대를 안 하겠다 이렇게 네. 상당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전병훈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까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예. 외부의 수혈과 통합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 예. 더 이상 통합할 대상도 또 세력도 이제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자강의 노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박주선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스스로 자강을 통해서 내부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가고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것이 정직한 정치이고 정당한 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도 이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4년 만인데요. 그때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AI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발견되면서 당국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찾아온 가축 전염병. 이 불청객이 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수의전염병 제어센터의 김기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경기도 이천까지 퍼졌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딘가에서는 외국에서 진천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들어왔죠. 네. 이것이 발생한 다음에 이 농장과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돼지 등이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근 지역으로 또 확산되어 나왔고 그 인근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다시 또 사람이라든지 물건 등 매개체라고 그럽니다만 이에 오염되어서 점점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수도권에는 이 구제역이 발생한 지 4년 만이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 뭡니까? 이 방역이 구멍을 뚫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네. 2010년, 11년 예. 지금 전분까지 초반까지는 백신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처분 정책을 했는데 도저히 확산돼서 안 돼서 우리가 호남하고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체 전국 확산이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혈청형 백신 OAC인데 이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제역은 새롭게 돼지와 소 등 이렇게 들어왔는 구제역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후에 접종되고 있는 철저한 백신 접종 이런 차단 방역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완전했더라면은 지금 설사 외국으로부터 구제역이 침해했더라도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국내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구제역이 방역이 완전히 뚫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구제역 발생한 지역 농가가 모두 그 백신을 맞았던 데 아닙니까? 일부 맞았고요. 일부는 안 맞은 것도 있어요? 예, 대부분 맞았습니다. 지금 맞았는데 생각해 보시면 돼지가 우리나라 1,000만 두가 됩니다. 소가 한 300만 두쯤 되고요. 더군다나 돼지는 백신을 접종해도 면역이라고 그럽니다. 질병을 면역할 이것이 소는 아주
아주 번역이 아주 잘 됩니다만 돼지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놓고 돼지 놓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걸 한번 놔도 면적 형성이 한번 놓으면 한 5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뭐 물론 농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두분은 가면 3만수, 4만수 키우는 농장에서는 두분을 한번 놓는다고 제가 뭐 이건 정말로 상상 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거로 인해서 일부 놓았지만은 놓았던 농장에서도 백신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백신을 주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완벽하게 됐다고 보장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네, 구멍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신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구제의 발생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게 우리나라는 종식되었다가 외국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몽골, 특히 뭐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수십국에서 현재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철저히 하고 완벽하게 검역을 들어오는 사람이라 외국에 갔다 온다든지 또는 뭐 축산물을 들어온다든지 또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아주 철저히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백신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놓기가 어렵다고 일부 농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거 막 피해 가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올 금년 최근에는 지금 구제액이 많이 우리 주변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소 터지고는 발생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다행히 우리는 이 정도의 지금 발생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면 좋겠죠. 이게 뭐 점점 더 크게 확산될 거다라고는 보지 않으시는군요. 예,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백신을 안 하고 있다 하면은 지금 아무튼 2015년도, 11년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와 같은 2009년에 이미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백신을 철저히 한다면은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그리고 축산농가 스스로가 방역을 차단 방역이라고 이래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은 보다 절대 이겠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백신 혈청형만 들어온다면 그 외에 들어오면 그 또 발생이 전국적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성남 모란시장에서 AI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은 성남 모란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년도 1월 17일 날 최초 발생했는 H5N8라는 AI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지금까지 정식의 데이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라도 쪽에서 특히 오리 쪽에서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종닭이라고 해서 여러 재래시장, 우리 전통시장들에서 숨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재래시장, 특히 모란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도 농림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숨어있다가 이번에 일제조사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상당 단계에서 발생할 위험성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수의전염병 제어센터의 김기석 교수였습니다. 보일러는 대성. 여보, 우리 집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난방을 확 잡았잖아요. 아하. 여보,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가스비도 확 잡았잖아. 아하, 대성. 가스비 잡고 난방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대성. Yes, like 콘덴싱. 대성. Yes, like 콘덴싱. 네, 새해에는 어떤 뉴스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4325번님께서는요. 새해에는 전국의 비정규직 800만 명이 모두 정규직이 되었다는 뉴스가 들렸으면 좋겠네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7701번님께서는요. 새해 우리 여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최고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yes,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